카페에서 하루에 나오는 우유팩은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작아 보이지만 1년에 국내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전체의 25%가 바로 이곳 카페에서 나옵니다. 사실 종이팩은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100% 수입산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서 잘만 모으면 얼마든지 고급 화장지로 재탄생하는 귀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재활용률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반토막이 난 13.4%에 불과합니다. (8, 90%가) 재활용되는 캔이나 페트병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우리가 정성껏 씻고 말려버린 종이팩은 대체 어디서 새고 있는 걸까요? 그 이동 경로를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스마트 태그를 활용을 했어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가 전송이 되어서 제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이제 위치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서울 중구 카페 40곳, 종로구 카페 15곳 문 앞에 놓인 종이팩에 추적기를 심었습니다. 추적기를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곳으로 신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로 많이 모이거든요. 서울 중구 7회로 5 주소가 이렇게 뜨는데 이게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 쳐볼까요? 40개 중 절반이 넘는 신호가 도착한 곳은 공공 선별장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30%, 40% 정도가 그냥 공공 선별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경로이고요. 분리 배출된 쓰레기나 이제 뭐 재활용품 같은 것들은 선별장으로 다 가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 쭉 깔아요. 캔이면 캔, 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종이팩이면 종이팩 이렇게 쭉 나눠서 이제 필요한 것들에 이제 재활용을 딱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수거가 제대로 된 결과로 이곳에 와서 재활용이 되는 것인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추적기가 뜨고 있고요. 실제로 안에서 저희가 워낙 넓기도 해서 실제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와서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유팩 보관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태그의 기능 중에 그 가까운 데로 가면 이제 신호가 울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의 저 마지막쯤에 좀 극적으로 갑자기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여기 좌표상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이 추적기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를 울려보겠습니다. 일단 우유팩이 모이는데 가서 소리가 나요. 이런 데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고 있어요. 찾았습니다. 저희가 공공선별장에서 저희가 보낸 추적기를 찾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종이팩을 한 달에 1톤 이상 재활용으로 배출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선별장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거 시스템의 경로를 따라가고는 있구나라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별장으로 한 절반 정도가 갔고요. 근데 나머지 절반이 어디로 갔는지 저희가 관심사가 되게 컸거든요. 종이팩의 경로가 생각 외로 간 곳이 좀 보이거든요. 그 선별장으로 가야 돼요. 종이팩을 모아서 선별장으로 보내는 건데 이게 선별장으로 안 가고 소각장으로 간 것들이 추정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추적기 좌표로 왔거든요. 네, 여기 이제 자원 회수 시설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소각장인 건데 지금 추적기가 잠시만요. 예, 소각장이 맞네요. 지금 종이팩에 넣은 추적기가 여기로 온 것 같습니다. 네, 소각장이 맞네요. 서울 중구에 40개의 추적기를 배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10% 정도인 4개가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적기 일부는 선별장을 거치기도 전에 소각장으로 향했고 선별장까지 들어간 종이팩마저 최종 도착지는 재활용 공장이 아닌 신문용지 공장이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출발점인 수거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거 현장에서 그 3.5톤짜리 그 압착 진계차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량이 재활용품들 다 모아서 누르는 과정에서 사실 봉투가 뜯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이팩이 다른 이제 폐기물하고 섞이면서 약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거기에서 이제 일반 쓰레기로 갈 가능성이 또는 이제 폐지로 갈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선별장으로 가잖아요. 선별장에서 사실 이제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골라내는 기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것만 따로 걸러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폐기물 또는 폐지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실 씻어서 말려서 재활용에 버리고 사실 우리가 재활용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고로움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수거 체계, 선별 체계, 재활용 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제 정책과 정부의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의 그 고리에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해결을 해나가는 게 일단은 한번 분리배출함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개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뭐든지 어떤 폐기물도 모으면 끼리끼리 모으면 다 쓸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출이 되게 잘 되게 해야 되고 수선별로는 아직까지 종이폐기랑 폐지를 그러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는 데는 선별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거든요. 지금 민간 업체에서 일부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설치하고 있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광학 선별기, 그거를 이제 공공 선별장에 좀 지원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종이팩을 상당한 재활용 자원으로 평가를 하고 실제로 재활용률도 높은 상태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기본적으로 재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 40% 정도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이팩은 겉보기에는 종이지만 일반 종이하고 재활용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종이팩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종이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 펄프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활용 체계가 필요한데 일반 폐지하고 섞여버리면 이 재활용 경로를 타지 못하게 됩니다.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버리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게 일반 우유팩이 있으면 거기에다 알루미늄 층을 한 번 더 씌워서 상온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게 만든 게 제 두유팩이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 두유팩하고 합쳐서는 재활용이 잘 되지가 않고요.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재활용 경로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멸균팩은 화장지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건축 자재로도 활용이 되는 것으로 내용물을 다 비운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종이팩에 묻어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는 재활용 공장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물 버리고 깨끗이 씻고 말려서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